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석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가져와 정제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석유 정제에서 산출된 나프타 등을 원료로 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석유 정제와 석유화학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 산업인 석유화학산업단지가 내려다 보이는 여수 영추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인 만큼 불교의 영향을 받은 지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산이나 산봉우리 등이 많은데 문수산, 미륵산, 비로봉, 원효봉, 의상봉, 도서람 등이 그러합니다.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법한 고대 인도 마가다국의 영치산도 그중 하나입니다. 양산, 통도사의 뒷산인 영치산과 함양의 영치산, 그리고 이곳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품고 있는 영치산이 있습니다. 영치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진달래 군락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좀 이른 시기에 왔지만 조만간 이곳에 진달래가 산을 휘돌며 핑크빛 물결을 이루는 장관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러니한 풍광입니다. 해안가를 널찍하게 둘러싸고 있는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되는 공해 물질 때문에 대다수 수종이 견디지 못해 고소했고 공해에 강한 진달래가 무성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정유, 중류탁 등에서 뿜어내는 자극적인 화학물질 냄새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석유화학 산업이 공해를 일으키는 산업이라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석유화학 산업을 통해 생산한 비료나 농약이 없다면 농업 생산력은 극히 미미해 아무리 많은 경작지를 개간한다 해도 우리는 굶주림에 허덕였을 것이고 건축자재 등 목재가 사용되어야 했을 수많은 소재에 ABS나 플라스틱인 PVC 등이 사용됨으로써 엄청난 양의 산림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복을 비롯해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의 70% 이상이 이 석유화학 산업에서 나오고 있을 만큼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산업입니다. 영치산 아래에 석유화학단지가 설정된 배경에는 수심이 깊은 바다를 끼고 있어야 하는 입지적 여건이 중요했지만 정치적 요인도 한몫을 했습니다. 1963년 10월에 실시된 제5대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는 민정당 윤보선 후보보다 호남에서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 제6대 대선을 앞두고 호남을 차별한다는 호남 푸대접론이 등장했습니다. 울산을 비롯한 영남 중심 개발에 호남 주민이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박 대통령 재선 가도에 악재라고 인식했고 당시 정권은 울산과 남해안으로 연결된 이 영치산 아래를 석유화학 산업단지로서 선택한 것입니다. 영치산은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오르고 내려가며 시야가 탁 트인 완만한 능선길이 있어 산행 내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산입니다. 석가모니와 관련이 있는 영치산이라는 산 이름에 산 정상이 떠받든다는 의미도 있는 진례봉인 것을 보면 영치산은 지역민들에게 신령스러운 곳으로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영치산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경계에 인접해 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이기도 한 이쪽 바다 건너편은
경남 남해군입니다. 3에서 5km 사이의 해협은 수심이 있고 잔잔하여 원유를 싣고 온 커다란 유조선이 드나들기에 무리가 없고 안전하여 이곳에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될 조건이 된 것입니다. 1967년 2월 20일 농촌과 어촌이 혼재한 촌락들이 한산하게 있었던 이곳 영치산 아래에서 산을 허물고 밭을 깎고 바다를 메운 130만 제곱미터 대지 위에 한 도시, 나아가 한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 거대한 석유화학 단지는 산유국이 아니면서도 산유국 부럽지 않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의 강력한 수출 역군이자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묘도 너머에 이순신대교가 보입니다. 이순신대교는 이곳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진입을 위해 건설했으며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와 광양시 금호동을 연결하는 길이 2.26km의 현수교입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하면 두 개의 주탑 사이의 경간 길이가 1545m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길고 해수면에서 상판까지의 높이 역시 80m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순신대교와 같은 시기에 건설된 묘도대교는 이순신대교로 불리다가 지금은 묘도대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원이 절대 부족했던 대한민국의 살 길은 오로지 수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와 더불어 산업이 쌀 석유화학공업은 상당한 원료가 필요한 산업이면서 우리나라는 석유화학공업의 원료가 되는 석유나 석탄이란 자원이 극히 빈약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을 비롯한 석유화학 산업계의 노력 등을 통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유화학 강국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보면 석유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있어야 하는 장치 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산업은 GDP 대비 산업 규모가 큰 국가 기관 산업으로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우리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합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석유화학단지 규모로는 세계 1위이며 그냥 일반적인 산업단지라고 했을 경우에도 아시아 최대의 크기입니다. 이곳에는 먼저 원유를 정제해 LPG,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벙커시유, 아스팔트 등으로 분류하는 GS 칼텍스의 전신인 호남정유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어 정유 과정에서 나온 나프타를 열분해해 석유화학의 기초원리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티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제조하는 산업과 합성수지라고 하는 플라스틱, 합성섬유라고 하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그리고 합성 고무 등을 제조하는 산업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이곳의 회사들은 어느 산업에 비해 밀착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유회사가 먼저 원유를 정제하면 인근 석유회사는 차량이 아닌 회사 간에 연결된 파이프라인으로 정제된 원료를 받아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충남, 대산에 있는 정유회사, 그리고 이곳 석유화학단지 내에 있는 정유회사 등 우리나라의 정유회사들은 고도화된 정제 기술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유를 정제하고 다시 정제하면서 아스팔트와 같은 찌꺼기를 거의 남기지 않고 비싼 기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유 중류탑에서 1차로 단순 정제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벙커시유와 아스팔트입니다. 문제는 이 두 종류의 기름은 연소가 쉽게 안되고 불순물이 많아 LPG, 휘발유, 경유에 비해 싸고 질이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유회사들은 연구 개발을 통해 고도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1차 정제만 해서 정유를 내다 팔 때보다 이 고도화 시설에서 정유를 거치면 기존에 비해 10배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중류탑에서 1차로 정지한 값싼 벙커시유나 길 바닥자리나 쓰던 아스팔트를 고도화 시설을 통해 다시 정제해 휘발유와 등유 등 값비싼 기름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고도화 시설을 통해 단순 중유로 정유를 수출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얻고 있는 것이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인 석유 수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1981년 11월에) 포항에 있는 제2제철소 건설 대상지로 광양만이 선정되었습니다. 광양만이 대형 선박 출입이 용이해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결정적이었지만, 기존의 이곳 여수 석유화학단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제2제철소가 광양만으로 오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변 수심이 있고 파도가 잔잔한 바다와 천혜의 방풍림 영취산이 있는 이곳은 석유화학공업의 최적지였습니다. 1969년 3월 11일 5만 톤급의 첫 유조선이 35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그 유형을 자랑하며 여수 석유화학단지에 도착한 이래 현재는 최고 30만 톤급 유조선이 접항 가능해 30여 개의 나라에서 80여 종의 원유가 쉴 새 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1985년 여수 석유화학단지 인근인 광양에 광양 컨테이너부두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수출입을 위한 항만시설이 점차적으로 완공돼 개장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광양 컨테이너부두 그리고 광양제철소가 시체용으로 배치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생산된 철강 및 석유화학 제품의 원활한 수출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중국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은 기술을 확보해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어 우리 제품을 자신들이 만든 제품으로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뛰어난 기술력과 수출 다변화로 극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